상암동 클래스 2교시 JTBC 엔터뉴스팀 박정성 기자와 계속 함께합니다. 그리고 도시락보이 이도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참여가 풍성한 상클 2교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 또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 상클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상암동 클래스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이 골뱅이 JTBC 상클 SANGCL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니까요.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요즘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도성 기자의 활약이 아주 대단해요. 아주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보고 계셨어요? 맨날 보고 있죠. 좋아요. 좋아요 안 누르셨던데? 그래서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지만 방송에서 거짓말을.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그 메시지로 요즘 상클 메시지로 그 이도성 기자와 이용주 캐스터에 캐스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외분들이. 해외분들이 네, 틱톡에서 유입되신 분들. 온갖 나라 말로 막 응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유럽에서도 오시고 좀 아메리카 쪽에서도 오시고 와. 막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많더라고요. 어. 제가 이렇게 글로벌합니다. 와, 월드 클래스. 정말 중요한 월클. 한국 빼고 다 왜 한국 분들은 그렇게? 어, 제가 쉽지 않네요. 예. 해외에서 더 먹히나 봐요. 해외에서 더 인기가 많은 것 해외로 같습니다. 가시는 건. 일단 여기서 좀 출국하라. 보내려고. 자, 우리 보내려고. 생생한 또 연예계 소식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짜 뉴스가 아까 네. 우리 좋아요 안 눌렀는데 누르셨다고 말한 가짜 뉴스처럼 맞습니다. 우리 구준엽 씨 관련 지금 대만에서 이렇게 잘 살고 계신 네,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맞아요, 어떤 가짜 맞아요. 뉴스가 있는 거죠? 사실은 두 사람이 진짜 영화같이 맞아요. 또 다시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과정이 되게 화제를 네. 모았었잖아요. 이 화제성만큼이나 좀 가짜 뉴스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화권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 가짜 뉴스가 나오게 된 건데요. 네. 최근에도 구준엽 씨가 이 서희원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루머가 좀 오. 떠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 이 서희원 씨와의 결혼을 후회하고 있다면서 이혼하고 대만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발언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가짜 뉴스죠. 당연히 가짜 뉴스인데 이게 중화권 유튜브잖아요. 근데 이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조금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명백한 가짜 뉴스니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는 또 입장을 뭐 내놓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러브 스토리가 몇십 년 만에 다시 이제 구준엽 씨가 청혼을 네, 해서 네, 맞습니다. 서희원 씨가 지금 대만에서 아마 신혼집을 꾸리고 살고 있는 걸로 저는 네, 알고 네. 있는데 네. 가짜 뉴스군요. 그럼 이제 이런 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비방하는 글이. 네, 이거 지금은 중화권 유튜브인데요. 그 전에는 서희원 씨의 전 시어머니가 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서희원 씨가 뭐 결혼 생활 중에 구준엽 씨와 바람을 피웠다. 불륜설을 제기했었고요. 매일 마약을 했다라며 마약 복용설을 좀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좀 알아보니 불륜설의 근거는 구준엽 씨가 지난 2018년에 타이페이를 간 적이 있는데 타이페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여행이니까 네.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어머니가 그럼 당시에 2018년에 타이페이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근거는 근거. 없군요. 네, 근거 없습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구준엽 씨가 이 불륜설이 좀 불거지자 SNS에 다 이렇게 해당 사진을 삭제하면서 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마약설까지 나올 정도면 보통이 아닌데 가족들이 나서서 좀 해명을 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또 마약설이 서희원 씨 혼자뿐만이 아니라 동생도 유명한 방송인이에요. 맞아요. 대만에서. 근데 이거 자매가 같이 마약을 했다 뭐 이런 가짜 뉴스를 좀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서희원 씨 어머니가 직접 해명을 한 바 있는데 출산 후에 간질이 재발했고 장기간 치료제를 복용을 해서 이걸로 조금 이제 트집을 잡아서 마약설을 제기하지 않았냐라고 합니다. 아픈 거였는데. 네네, 당연히 또 모두 의사에게 처방받아 적법하게 복용을 한 약이고요. 또 서희원 씨가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마약은 할 수 없다. 대만은 마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법을 준수한다. 그리고 심장이 좋지 않아서 당연히 마약을 할 수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런 루머가 많이 나와도 우리 구준엽 씨와 서희원 씨 아주 애정을 자랑하고 있고 잘 살고 계신 거죠? 보기 네.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만에서 좀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구준엽 씨가 신혼생활 중에도 좀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DJ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에도 근황을 전했는데 처제인 방송인 서희재 씨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서 구준엽 씨가 직접 이 한국 요리를 해주기도 하고 이 장모님이 만주를 빚어줬다면서 좀 자랑을 만주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조카들이 많은데 세뱃돈을 줬고 자기도 세뱃돈을 받았다고 또 자랑을 했습니다. 예. 또 이혼설을 또 부인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근황을 전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가짜 뉴스를 좀 해명을 한 셈이나 마찬가지죠. 네. 구준엽 씨가 계속 DJ로 활동하고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I'm gonna make you move.
Yes, I'm DJ Cool 뭐 그거잖아요.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그거 하려고 지금 네, 맞아요. 하고 대기하고 있었군요. 계셨군요. 아. 이거 한마디 하려고 기다렸는데 이걸 안 받아주면은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마침 그 가짜뉴스 관련해서 네네. 우리 박정선 기자님께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연예계 기자들은 가짜뉴스를 보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짜뉴스를 보고 올린 기사가 혹시 있으신가요? 가짜 뉴스를 보고요. 가짜 아니요, 저희는 보도까지? 당연히 아유, 보도를 하진 않죠. 그러죠. 가짜 뉴스의 특징은 터무니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 왜냐면 관심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주작인 티가 나는 거죠. 네. 조작이라고 하시죠. 조작인 티가 나는 거죠. 네. 주작. 온라인 용어니까 뭐 온라인 용어까지. 유튜브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가짜뉴스는 오히려 검증이 쉬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뭐 우리 연합뉴스 뉴스 기자시니까 뭐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소속사에 전화 한 통만 해도 바로 맞아요. 확인이 그렇죠. 되는 바로 알죠. 그런 거라서 아니 뭐 SNS 들어가서 그 사람 잘 있구나 확인만 해도 되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이 가짜뉴스 하니까 또 저도 이 그 구라철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봤는데 박근영 씨 원로 배우죠. 예. 네, 씨가 네. 아, 본인이 네네네네. 사망했다 뭐 이런 유튜브 어떤 채널에서 이런 방송을 해가지고 네, 네. 곤욕을 치렀다고요. 상당히 충격적인 좀 워딩입니다. 82세 박근영, 투병 숨기고 촬영 강행하다 끝내 안타까운 어머. 인생. 어머. 이라는 왜 이런 영상 걸 하는 거야? 썸네일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박근영 씨 본인이 좀 보고 상처를 입으셨나 봐요. 그래서 가짜뉴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나 유튜브는 잘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혀 아프시지도 않아 그 투병을 하시지 않으셨던 네. 거죠? 박근영 씨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백종원 씨도 뭐 맞아요. 사망설 사망설 들었었잖아요. 네네 올라왔었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박근영 씨 관련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김구라 씨랑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사망해서 뭐 세상 떴다라고 했고 지금 네, 김구라 네. 씨도 그래서 지금 보면 맞아요. 뭐 별거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유튜브가 떴다 하면서 뭐 어이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최근에 배우 선우은숙 씨와 그 아나운서 유영재 씨가 아, 네. 결혼을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또 유튜브에서는 그 남편이 선우은숙 씨의 돈을 보고 결혼을 한 거다라는 또 가짜 뉴스가 떠돌아서 결국 좀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면 사실 법적 조치가 해야죠. 들어가야 될 것 해야죠, 같아요. 해야죠. 그건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야 안 될 되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죠. 그 SBS 저 K-팝 K-팝 스타 네. 준우승자로 해서 네, 네. 굉장히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싱어송라이터 샘김 네. 이 안타까운 소식이 아, 있는데 네, 이두성 맞아요. 기자가 이 부분을 진행을 해주시죠. 네, 이 얼마 전에 이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네. 거기 실제 총격 사건으로 이번 생김의 아버지가 불의의 강도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떠났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네. 이게 뭐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이게 밤에 있던 거였는데 이 미국 시애틀 남동부의 한 식당이었다고 해요. 이제 여기에 이제 샘김 씨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분이 실제로 총을 맞고 숨졌다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졌습니다. 음식점에 침입한 이 강도들은 총을 발사하고 현금을 챙겨서 달아났다고 하고요. 현지 경찰이 이 용의자 3명을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황망한 일이 일어난 그쵸. 거네요. 그러니까 강도가 그 음식점으로 들어와서 생긴 아버님께 총을 발사하고 현금을 강탈하고 달아났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미국에서의 총기 사고가 네. 실제로 피해자가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중들이 사랑하는 네, 네. 아티스트의 아버지인 건데 근데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아들 같고 입장에서. 팬들도 굉장히 그래서 뭐 추모의 뭐 그런 메시지를 올리고 하더라고요. 박찬호 기자님, 그래서 그 샘김이 또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직접 또 노래를 추모곡을 불렀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지난 24일 장례식이 거행이 됐는데요. 네네. 생김 씨가 자신의 노래 Don't Worry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이 Don't Worry는 사실 생김 씨가 어머니를 위해서 직접 작곡한 노래인데 이번 장례식장에는 아버지를 위한 곡으로 바꿔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 장례식장 현장은 또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하네요. 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더 슬프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노래를 좀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저희가 좀 말을 아꼈고요. 야, 다음 또 뭐 좀 있어서 안 될 또 소식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집에서 네, 맞습니다. 대마를 키웠는데 그때 제가 처음 보도 때는 뭐 유명 그 그룹 3인조 남성 뭐 그룹의 뭐 3인조 멤버 미국 교포 출신 멤버 멤버. 안모 씨라고. 안모 씨라고 네, 했는데 기사가 지금 났었어요. 보니까 이제 이름이 다 나왔죠. 예,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사실은 저희가 안모 씨라고 기사가 났었는데 예.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우스를즈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우스를즈 그 막 일렉트릭 노래 같은 거 많이 하우스 하고. 노래 네. 하우스를즈 3인조 꽤 좀 되지 않았나요?
꽤 2000년대 그쵸. 중반에 활동했던 그룹이라고 맞아요. 2008년인가에 상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서 댄서를 맡고 있는 안지석 씨가 이 안모 씨였습니다. 네. 그간 비밀에 붙여지고 있었는데요. 안지석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한 재미동포로부터 대마를 5회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근데 뭐 애가 있는 집에서 대마를 키웠다는 네, 거예요? 아이고. 사실은 충격적인 네. 이유가 그거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소재 자택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며 수차례 흡연을 했다고 해서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에도 대마를 148g이나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나온 거는 이제 뒤늦게 최근에 알려진 거고 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네. 재판 그 1심 선고도 나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 나왔나요? 네,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3년. 네. 아유, 정말 아이가 있는 집에서 정말. 아니 그 애한테는 여기는 무슨 공간이라고 물어봤을 그러니까요. 때 뭐라고 답을 그러게요. 했어? 화초 그러게요. 키운 것처럼 화분에다 뭐 했는지. 그러니까 음. 어릴 때부터 네. 그런 걸 이제 보고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또 마음이 좀 그래요. 황당합니다 진짜. 맞죠. 근데 지금 야인시대님이 아마 아이디가 야인시대. 네. 야인시대님께서 아마 오늘 상클 그 상암동 클래스에서 송중기 씨 소식을 재밌게 들으셨나 봐요. 송중기 궁금하다고 좀 더 듣고 싶어 하시네요. 송중기 씨에 대해서. 아까 본 방송 때 잠깐 우리 박정수 기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연예부 기자분들은 그 인부복을 입은 그런 모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약간 이런 비하인드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처음에는 네. 너무 붙어 있는, 그러니까 사진 기자들이 쫙 깔려 있는 장소에서 너무 붙어 있어서 영어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공항 사진? 네, 아. 맞아요. 그리고 그게 한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송중기 씨의 영어 선생님? 네, 이렇게 오피셜한 자리에까지 저렇게 붙어 있을 정도면 당연히 영어 선생님이겠거니라고 그렇죠. 생각을 저런 한 식으로 겁니다. 공개할 거라 생각 못 하니까. 네. 그래서 설마 했는데 설마가 진짜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인부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티즌 분들이 산부인과에 둘이 함께 온 걸 봤다라는 글을 또 올려서, 그리고 또 왜 사람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면 말하고 싶잖아요. 또 어떤 네티즌은 사실 내가 송중기 씨랑 아는 사이인데 둘이 임신해서 결혼한다더라. 뭐 이런 야. 글이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약간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으신 엄마들이 네. 그 케이트 씨가 공항에서 이제 약간 배를 뭔가 감싸는 듯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네. 엄마들이면 모를 수가 없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그래요? 오, 하시더라고요. 신기하다. 배를 살짝 이렇게 안고 있거든요. 네. 그 장면이 네. 이게 이제 엄마들은 다 아이를 있다는 그런. 네. 너무 진짜 모를 수 없는 네, 거예요. 엄마들은 그래서 모를 수 없는 건데 아이가 그래서 둘 있는 우리 이가연 건 모르셨나 본데요? 실망입니다. 아빠라서 실망입니다. 좀 제 배가 많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지금. 네, 그렇군요. 지금 또 네티즌께서 유튜브에서 누군지 몰라서 안 알려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KT 씨가 그렇죠. 국내에는 엄청나게 친숙하지 뭐 않으니까. 유명한 할리우드 막 뜨거운 배우가 네,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과거에 활동을 했고 이제 중단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배우라는 사실도 조금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처음에 이 열애서울이 나왔을 때는 그냥 정말 외국인과 결혼한다, 사귄다더라 이렇게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조금 조사를 해보니 네. 이름도 밝혀지고 근데 활동을 네, 했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작품을 여러 개 한 배우인데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이 SNS 개인의 SNS도 흔한 말로 털리게 되고 네, 과거 전작도 나오고 과거에 좀 찍은 방송용 사진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해보시면 예전에 출연했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신기하다. 이게 뭐 뒷얘기 재밌네요 이런 거. 네. 미리 이런 것 좀 더 준비해 주세요. 네. 나오실 때마다. 아니 그 공항 사진 이런 손 얹은 거 나중에 검색을 해봐야겠어요. 어떻게 네네네. 됐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기사를 접했을 때 네네. 결혼서를 그래서 송중기 씨가 결혼을 하고 임신했대요라고 했는데 제 주변에 있던 다른 이제 아이가 저의 있는. 인생에서 아이가 있는 분들이 이게 누구나 다 알던 건데 공항 사진 애가 보자마자 보자마자. 저한테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신기하다. 그분이 그럼 기사를 좀 쓰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아까 본방송 때도 말했지만 뭐 아주 축복된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대활약을 펼치시고
이어서 또 이렇게 좋은 소식까지 전해주시니까 맞아요. 다음에 또 우리 뭐죠? 골든 디스크에서도 네, 맞아요. 수상자로 나오시고 네네. 또 한번 상암 클래스에서도 아, 소식을 그러니까요. 전해 딱 되겠네요. 네, 마침표를 딱 찍으시면 되겠네요. 나오셔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마침표를 나오게 될까요? 마침표를 지금 안 나오시겠죠? 네, 바쁘시니까. 희망을 아니, 가져보시죠. 헝가리 가신다고 하잖아요. 2월 달에. 그 영화 아, 찍으러. 네, 로기안 찍으러 헝가리. 네, 헝가리 가죠. 오, 그러면 우리가 저희가 홍가리를 아, 실장 한번 진짜 부다페스트 아, 아름다운 네. 저기 강가에서. 가서 아니, 우리 기왕킴님이 네네. 부부가 같이 작품하는 모습도 기대가 된다라고 오. 했는데 근데 이 아내분이 다시 배우 활동을 하게 될지는 조금 미지수예요. 그쵸. 왜냐면 한국어를 잘 하지는 못한다고 저는 들어요. 다 음. 영어로 대화하시나 씨가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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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외국 작품을 이제 같이 하는 건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외국 작품을 그럴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추정밖에 할 수가 없는 네. 거라서 네, 네. 뭐 할 수가 아무튼 없으니까. 순산하시고 또 좋은 소식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클 2교시 왜 그러세요? 네. 매주 월수금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절대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는 금요일에 상클 2교시 또 있으니까 내일은 상암동 클래스 본방 봐주시고 내일 모레는 상암동 클래스 마치고 상클 2교시도 또 찾아와 주세요. 네. 자, 그럼 함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